안녕하세요. 시즌워크의 양입니다. 라이브로 진행하는 청년 경제 강연, 나는 왜 돈이 없을까? 벌써 두 번째 강연으로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프로그램 소개 먼저 하고 진행을 좀 할까 합니다. 나는 왜 돈이 없을까? 첫 번째 시간에도 비슷한 멘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다들 이런 고민을 좀 달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뼈 맞았다, 약간. 이거 내 얘기다. 뭐 이러면서 다들 엄청 그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막연하게 나는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뭐 약간 이런 생각들에, 고민들에 뒤덮여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년 세대는 요즘 시대가 좀 저성장 시대이기도 하고, 또 엄청 빨리빨리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적응도 해 나가면서 본인의 이제 입에 풀칠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부자도 되고 싶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조금 해결해 드리려고 강연을 이번에 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준비하는 강연은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주최고, 청년사회발전소, 그리고 시즈는워크가 협력해서 만든 강연입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부터 돈독하게의 저자, 김현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작가님이 벌써 옆에 나와 계세요.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하게, 저희가 또 인터뷰 형식으로 강연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인사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쪽 보면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가 김연이고요. 작가지만 그 글 쓰는 걸로는 가장 돈을 잘 못 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뭐 간단하게 오늘 이루어질 시간들을 좀 알려드리자면, 전체적으로 그 작가님이 쓰신 네. 책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을 수 있게 질문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원래는 저희가 사전 기획에서는 그 사전에 시청자 질문을 받은 걸 맨 뒤로 밀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정리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이제 중간중간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내용과 잘 맞아서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 하고 요청을 해주셔서 네. 중간중간에 그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의 그런 질문들에 또 답변하는 시간도 중간중간 갖고, 그러면서 질문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질문들이 네, 너무 좋았다. 질문들이 너무 좋았고, 네, 이게 좀 감동인데, 첫 번째 시간에 네, 그 강연해주신 분이 네.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한 50번 말하고 가셨어요. 돈 얘기 안 하시고, 돈 얘기를 안 하시고. 돈을 잘 벌려면 질문을 잘해야 된다. 뭐 아. 책을 잘 읽어야 된다. 뭐 여행도 다니면서.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서 질문이 꽤 좋았다. 네. 뭐 댓글에 마이크 그냥 더 키워줄 수 있나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좋습니다. 그럼 뭐 진행을 바로 네, 바로 들어갑시다.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훑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요. 저희 책 표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지가 또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오늘부터 돈독하게. 오늘부터 돈독하게 제목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돈, 이게 네. 돈독이라는 게 이게 돈독이 그쵸, 제가 많이 그쵸. 올랐었고, 근데 돈독이 오른 채로 오래 있으면 안 되고 좀 돈독하게 나와 돈의 관계를 돈독하게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돈의 항아리, 돈독 그 독의 사이즈를 키워야지 이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세 가지의 네, 의미를 담았죠. 한꺼번에. 네, 좋습니다. 네. 그래도 한 가지 자랑을 약간 해보자면 네네. 이 책이 중국에 출판이 됐어요. 그래요? 네, 중국에? 내년 여름에 출판이 되는데 제목이 네. 한국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돈독하게인데 네. 중국에서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돈 중독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 중독. 돈독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잘 없으니까 아. 그냥 직역해서 돈 중독 나온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글로벌하게 또 해외 시장까지. 네, 내년에는 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책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댓글에서. 네, 귀엽죠. 네.
책 너무 잘 봤어요까지. 감사합니다. 팬덤도 있으시고. 좋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을 간단하게 훑기 위해서 네, 총 세 가지 정도의 굵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왜 이걸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왜 이 대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까? 네. 입니다. 때는 재작년 2019년 여름이었어요. 딱 7월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땐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집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 38살이 되었고 뭐 그때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부천이 조정 지역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너무 과열되는 바람에 이제 모두 조정 지역 이렇게 다 묶이는 바람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조금 이제 뭐 규제가 조금 더 올라갔다면 그때는 부천이 그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애 첫 주택이라면 한 70%, 80%는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니까 이제 제가 38까지 모은 돈이 한 3천 얼마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1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다. 그렇죠. 70%, 80%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부푼 마음을 안고 이제 은행에 갔죠.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직원분이 그 소득 증명서를 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살면서 소득 증명서 같은 거를 떼본 적이 없었는데 그 세무서 가서 그걸 떼서 이제 은행에 제출을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얼핏 보고는 그게 뭐 그때 480만 원이었는데 480이었는데 당연히 이게 연소득이니까 4,800으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잘 되고 있었는데 얼핏 다시 보더니 48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제가 사실은 드라마 작가인데 그때 제가 드라마 계약을 하고 이제 막 드라마만 쓸 때였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드라마가 잘 되고 하면 충분히 난 우상향할 그게 있다 했지만 은행에서는 그걸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DTI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진짜 너무 뭔가 제가 나이가 거의 많이 되어가는 그래도 글을 쓴다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단어와 이게 상황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런 용어들이. 네, 그러면서 그리고 이것도 솔직히 너무 쪽팔렸고요. 그 480만 원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충격 먹었고 결국에는 제가 나올 수 있는 돈이 한 40% 정도, 그러니까 그 소득이 작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한 40% 정도만 대출이 되겠다고 해서 제가 그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품을 팔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물거품이 될 뻔한 거였던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은행 문을 나설 때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돈이 과연 무엇인지, 왜 이렇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네, 그런 생각이 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으신 거네요. 네, 충격 받았어요. 그 숫자에 이제, 그러니까 나는 1년 동안 사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무리가 없진 않았어요. 좀 힘들었지만, 지장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드라마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약간 예술가 정신이 있으시죠? 네,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굶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뜻 있는 내 가치, 뭐 이런 걸. 그쵸. 왜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한 것이 많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제가 돈을 공부하고 돈을 벌어보니까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더라고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 네. 일종의 그 예술가 정신에 약간 스크래치가 나는 어떤 충격을 받았고. 네, 충격받았고, 이제, 이대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한 번 더 공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돈을 어디서 배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사실 학교에서 물리나 수학 이런 거 몰라도 괴롭지 않잖아요. 생활 하는데. 근데 돈은 없으면 괴롭잖아요. 근데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지 모르겠어. 경제 과목이 있지만 너무 멀죠.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를 경제학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경제학과 나오신 거 아니죠? 아니죠. 느낌이 약간 경제학과여가지고. 전혀 아니고. 저도 돈이랑 너무 안 친해서. 안 친하세요? 네, 돈이랑 너무 안 친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또 딴 길로 셀 것 같아서 제 막 고민들 막 터놓을까 봐. 빨리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이거 뭐 충격을 먹었어. 근데 음. 연 480만 원 소득 이걸 계기로 좀 돈을 벌어야겠다, 좀 모아야겠다 해서 네. 공부를 하는데 오늘도 뭐 미리 보셔서 알겠지만 사전 질문이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쵸, 그쵸.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네. 시작을 하신 건지 네. 어떤 방식으로? 음. 일단은 이제 사람들은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부자가 없죠. 아,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든지 약간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음, 도서관은 저한테 뭐,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니까 늘 가서 뭐 글 쓰고, 내 집 안방처럼. 네, 돈이 없으니까 카페보다는 항상 도서관 선호했었거든요, 어, 저는. 그래서 도서관을 가서 이제 경제 재테크 여기 코너는 제가 잘 안 갔단 말이에요. 재미가 없고 뭐 그런 거는 관심도 너무 없고. 속물적이고 아, 제 그 우리 예술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해서 네. 안 가고 있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을 해봤죠. 음.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뭐 워런 버핏이랑 뭐 다 계신 거예요. 거기에 뭐 빌 게이츠니 뭐 그게 아니라 뭐 경매의 신이라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 뭐 부동산도 뭐 아파트 하시는 분, 뭐 아니면 반지하만 하시는 분, 상가 하시는 분, 좀 가보셨나 보네, 요즘에. 그러면서 뭐 전 세계 부자들이 다 있고, 뭐 세일즈의 왕, 마케팅의 왕, 거기 다 계시니까, 그래서 책을 막 읽었죠. 근데 처음부터 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뭐 하는데, 저는 제가 책을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오. 지금 제가 어깨가 안 좋은데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런 걸 드리려고 싸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다 사실은 그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책을 다 사지 못했어요. 도서관에서 항상 빌려서 봤는데 정말 사야 되겠다 싶은 책들은 이제 그 뒤에 제가 샀죠. 그래도 궁금하네요, 뭔지. 네, 뭐 이런 거요. 그냥 커다랗게 돈 이렇게 적혀 있는 거라든지 제목이 그냥 돈. 네, 제목이 돈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보면 뭐 가장 좀 약간 유치하지만 가장 빨리 저는 급했으니까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책의 표지에 돈이랑 부자 요런 것만 적혀 있으면 제가 다 읽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있을까 뭐 유명하신 뭐 주식 하시는 분들 그런 책 봐도 처음에 몰라요. 모르고 뭐 경제학자가 뭐 보는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런 돈 막 부자 이런 책만 저희 도서관이 그때 제일 많이 빌리는 게 7개가 됐을 거거든요. 한 번에 7개가. 그럼 7개를 다 이런 돈책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작가인 걸 아셨을 거예요. 제가 늘 이제 가서 늘 이제 키보드로 이런 걸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돈에 미쳐가지고 막 이런 걸 제출을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절박했고 뭐 남의 시선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뭐 나를 속물을 하든지 말든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막 봤죠. 그래서 보면은 쉬운 책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떤 책이든 그 안에 진짜 배울 점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당장 또 책은 사실 저도 작가지만 책은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뭐 책 사는 것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럼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빌려서라도. 네, 빌려서라도 하시고 도서관 가시는 김에 그 오늘부터 돈독하게 그 책도 하나 써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고 도서관 조금 자주 가시고 뭐 그렇게 하시면 좋죠. 공통되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시간에도 독서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네, 첫 번째 강사분도. 그래서 두 번째도 책을 읽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그쵸. 뭐 약간 비슷한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정말 쉬운 책을 보더라도 네. 좀 해석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 네. 독해력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쉬운 문장으로 써져 있어도 이거를 내가 좋은 말인지 아닌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저는 제가 이제 문학을 할 때는 네. 내가 문학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다. 이거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내가 책을 많이 볼수록 더 사람이 우울해지고 글을 잡고 있을수록 내 돈을 까먹고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돈으로 같이 융합이 되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 긴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돈의 세계에 있어도 너무 도움이 돼요. 네. 그런 독해력이.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꼭 돈뿐만이 아니라 뭐
그쵸. 매사에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네. 저는 아직 그 돈에서 굉장히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네, 일단 요점을 요약을 하는 거고 내 생각과 같이 이렇게 내 생각을 만들어 보는 거고 해서 도움이 되는데 책을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처음부터 이거 한 권을 다 읽는다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이 책도 가장 빨리 부자되는 법 이게 약간 요건데 요거도 첫 번째부터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보면서 큰 글 위주로 읽다 보면 여기는 한 200페이지 넘어가서부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너무 어렵고 잠이 온다 그러면 그 부분 넘기시고 왜냐하면 돈 얘기는 소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이거 전개를 훑을 일이 없거든요. 스토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책을 읽어야 돼요. 너무 좋네요.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국문과를 국문학과 나오셨어요? 국문을 전공했는데 어, 목차를 보는 게 이제 그쵸. 가장 좀 시작이죠, 시작. 빠른 방법이에요. 목차를 그냥 넘어가거나 뭐 네. 머릿말도 그냥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목차를 보면 그냥 책 내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목차를 한번 제가 이 책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그냥 저는 제가 제 돈으로 산 책인데 보시면 첫 번째 뭐 부자는 돈과 시간을 분리한다. 부자는 자존감이 높다. 부자는 주도권을 잡는다. 부자는 항상 여유롭다. 부자는 현재에 집중한다. 목표를 계획한다. 뭐 이런 식으로 부자는 친구와 멘토가 있다.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여기서 좀 흥미 있는 거,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을 바로 가서 읽어보면 네 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좀 박수 칠 일이 생겼는데 네. 작가님 책 주문했어요. 지금 바로 아니 무슨 이거 홈쇼핑도 네. 이렇게 하나 팔았습니다. 힘들게. 39,900원 네. 뭐 몇 권 안 그렇죠.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건지 너무 좋은 네,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선전이니까. 근데 오늘부터 돈독하게는 제가 제 책이지만 너무 좀 강조할 수 있는 게 제가 한 돈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책을 200권은 넘게 읽었거든요. 지금까지 하면 훨씬 더 넘죠. 네. 왜냐면 뭐 이런 거보다 뭐 별의 별 그냥 하루에 한 권 읽을 수 있는 너무 가벼운 것들 다 읽었으니까. 근데 그것들을 다 제가 요약을 했어요. 와 셀링 포인트 네. 200권 다 요약해서 마인드셋부터 해서 정말 이 뭐 통장 나누기가 어떤 그쵸. 것인가. 통장 나누기도 사실은 그 개념이 어렵거든요. 그쵸. 파이프라인도 그게 무엇이냐. 근데 돈이라는 거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공식을 오늘부터 돈독하게 띄워주시면 좋겠네. 거기다가 제가 다 넣어놨죠. 그래서 그 책은 네. 정말 돈 기초에 이거는 정말 네. 그거다. 네, 이거는 진실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가지고. 읽으셨죠? 네, 저는 읽었죠. 네, 어땠어요? 이게 저도 진짜 뭐 관계자도 아니고 네. 사실 뭐 오늘 판촉하러 나온 사원도 아니니까. 근데 진짜 너무 일단 재밌어요. 저는 글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공이 또 그쪽이니까. 네. 어려운 글은 전 정말 싫어요. 네. 그냥 멋부리고 막 어렵게 쓴 글을 진짜 싫어하는데 네. 너무 쉽고 재밌게 써져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작가님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까지 네. 녹아져 있으니까 네. 꽤 많은 노하우들이 있고 그리고 또 반면에 그런 가벼운 내용 더해서 뭐 공식적인 그러니까 뭐 기술적인 것들 네.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것들 네. 근데 그 읽고 나서 어떻게 좀 마인드의 변화가 생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돈에 조금 더 와 됐나요? 말씀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저도 이제 항상 느끼고 있는 건데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막 이런 강연들이 진행되고 나면은 말씀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하자면 가까이에 있는 선배를 만난 느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자 얘기를 들으면 너무 먼 얘기고 네. 내가 이거 10년 그쵸. 동안 어떻게 해 이거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뭐 1년도 못하는데 10년 어떻게 해 그렇죠. 어떻게든 언제 따라가 막 이런 네. 마음부터 드는데 이분이 실례지만 한 38대 저요?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네. 38에 그렇죠. 했다고 이제 막 책에도 나와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약간은 응원을 받는 거죠. 아직 안 늦었구나. 나 아직 안 늦었구나. 네, 맞아, 나 한 아직 안 1년만 더 놀다가 해도 되겠구나 막 이런 몇 생각. 살이세요, 지금? 제가 33이니까 우리. 네. 그럼 저는
35살까지는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네. 참 발언을 여기서 좋아하시네. 좋아하시네. 35까지는 솔직히 네. 놀아도 돼요. 근데 아, 35살 이상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 오늘부터 돈독하게 주문해야 됩니다. 하고 아, 열심히 해야 돼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책 내용으로 조금 네. 돌아오자면, 뭔가 네. 디테일한 책 내용은 사서 보시고, 네. 점점 파는 것 같네. 네. 그 세 번째 질문이 네.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 그래서 뭘 하시냐? 일단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일단 부자가 아니잖아요. 음. 그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법을, 습관을 다 바꿔보자. 뜯어봅시다. 네,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을 반대로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뭐, 늘 밤에 뭐, 글 쓰고 밤에 놀고 뭐 밤에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리고 시간은 아주 계획적으로, 저는 무계획이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계획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게, 근데 습관을 만들 때도 굉장히 작은 습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취감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처음부터 뭐 당장 뭐 이번 달 월급 100% 저금하기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뭐 저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이제 만들고 시작을 했지만, 근데 조금은 여지를 두되 이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바꾸고 싶었던 제 모습들, 뭐 그냥 그 젊은 올리브 세일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근데 뭐 그 낭비하면서 산 적은 없어요. 뭐 항상 뭐 5만 원짜리 70% 할인하는 것들 1+1 돼 있는 걸 샀고 했지만, 그런 작은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샀다. 누구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것들, 그런 조금 생각 없이 썼던 그런 습관들, 뭐 그런 것부터 소비 습관부터 바꾸고, 뭐 심지어는 뭐 그 다이소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그 하루에 10,000원 쓰기 해서 뭐 그 생활비 달력 같은 게 있어요. 10,000원을 1부터 30까지 띄워놓고 하루에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저는 그 또 다이소 생활비 달력이 3,000원인데 그것도 아까워서 사지 않고 그냥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짠테크. 양말 꾸매시고, 짠테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약간 모양 빠지지만 저 네. 출근할 때도, 그러니까 그 돈 공부를 시작하고 겨울에 진짜 그 파카라고 하나요? 그거 딱 까만 색깔 파카 그거 하나랑 노란색 파카 그 2개, 롱숏들이 2개 있거든요. 그것만 돌려입고 다녔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레몬, 다음 날은 그냥 김밥 이런 느낌으로 다녔고, 또 직장 가서 사람들이 막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러 나가자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한번 나갈 만도 한데 저는 괜찮다고. 그래서 뭐 제가 다니는 병원에 있는 거 커피 마시고 남들 다 이제 스타벅스 갈 때 저 혼자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맥심 먹고, 예.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저는 돈 잘 썼어요. 예전에 돈 없을 때는 돈 더 쉽게 써요, 그냥. 괜히 지금은? 내가 낼게 이렇게 하고, 괜히 아무도 뭐 나한테 원하는 거 없는데 내가 괜히 센 척 하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슬그머니 뒤로 빠지죠. 네. 네, 내겠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은 돈이 더 많은데. 네, 지금은 좀 써요. 근데 지금도? 그 처음 시작했던 6개월, 짠테크할 때? 네, 짠테크 할 때는 진짜 안 썼죠. 그 정도로. 아마 지금 막 사전에 질문하신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다면 몇몇 질문들이 조금 네, 해결되는 맞아요. 그런 기분들이 조금씩 들어요. 네, 그 얘기 제가 먼저 해버렸네. 네네네. 답변해야 될 건데. 괜찮습니다. 네네. 어차피 또 다음 그 순서가 있으니까. 네. 지금 뭐 거의 뭐 대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야기들이 막 좀 빠르게 또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조금씩 제가 네. 질문을 수정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네. 방금 이야기한 그 치과, 네. 뭐 직장에 다니게 된 것, 네. 그 직장의 의미, 네. 그 뭐 얘기를 월급의 할게요. 의미,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뭔가 오늘 저기 보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 같아요. 네. 일단 제가 그 처음에 돈 공부했을 때는
그 글 쓰는 것도 포기한다는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거 더 이상 답이 안 보이고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살면 안 되겠다.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나는 뭐 결혼을 생각하지도 않고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님도 뭐 부유하지 않으시고 제가 결국에는 나중에 돈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제가 이제 치기공과를 나왔어요. 그렇지만 치기공 또 뭐 돈 많이 벌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이제 그쪽이 아니라 그냥 치과 쪽에 있다가 뭐 그만뒀다 글 쓰고 해서 경력이 뭐 그 치기공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치과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처음 180만 원을 받고 갔어요. 네, 그 38에 그랬는데 나이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오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솔직히. 시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6개월 동안은 자리에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계속 쓸고 막 쓰레기통 비우고 막 이랬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앉아있어서 좀 그렇지만 그땐 정말 열심히 했고 그리고 항상 그 출근 시간 보통 10분 전에 가는데 저는 30분 전부터 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세가 다르죠 일단. 돈 벌러 왔으니까 전 돈 벌러 왔고 그러니까 바로 한 달 만에 돈이 200만 원 올랐고 또 그 1년 지나고 나서는 돈을 올려주신 그게 안 보이셔서 제가 얘기했죠. 돈을 올려달라. 네,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20만 원이 됐고 지금도 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제가 왜 그거 직장을 선택했냐면 일단 대출을 받았을 때 프리랜서는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직장이 그리고 또 보험료 같은 것들을 다 제가 내야 되잖아요. 사대보험. 돈도 못 버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었고 4대 보험이랑 그다음에 6개월만 버티면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겠구나. 직장이 있는 게. 그리고 뭐 부동산 공부를 해보니까 월에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보통 부동산 수익률을 5%를 잡아요. 정말 공실 없이 잘 되는데도 그러면은 얼마예요? 4억짜리 건물이 있어야지 1년에. 매월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이 예전에는 막 저도 예전에 치과 다녔을 때 막 180만 원, 200만 원 받고 다녔는데 그때는 너무 가기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딱 있으니까 그냥 가게 되고 그리고 전 이미 그 전부터 전셋집에서 하던 에어비앤비가 있었어요. 그 에어비앤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에어비앤비를 이제 쉐어하우스로 바뀌면 뭐 돈이 그 돈이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 돈으로만 생활하고 치과 직장 이게 다 세이브가 되겠는 거예요. 제가 아껴 쓰면. 그쵸. 그러니까 직장 가는 게 예전처럼 그렇게 괴롭지만 않았죠. 의미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180만 그리고 돈에 약간 원이니까.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또 이렇게 하면 얼른 한 달 지나면 또 200만 원에 또 저금할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접근으로 이야기하니까 되게 와닿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 투자를 해서 2억 가량의 4억 가량의 네, 돈이 가치가 있어야지 있는- 매월 200만 원이 나오죠. 그쵸. 네. 4억 가치의 부동산이 있어야 네. 매월 200을 벌 수 있는 건데 나는 매일 출근해서 조금만 힘들지만 출근해서 일 좀 하면 4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되게 또 가치 있어 보이네요. 한 그리고 달에 20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제 뭐 피터팬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부동산 이런 어플로 집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집 사고 막 오피스텔 살면서 많이 돌아다녔기도 했고, 네, 그거 보면은 이상한 집 있잖아요. 서울에 보면 막 9억의 변기랑 같이 있고 막 그런 집. 말도 안 되는 집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도 막 28만 원씩 받는단 말이죠. 월세를. 근데 28만 원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 28만 원이라도 받으려고 이상한 데다가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해서 그 28만 원, 18만 원 받으려고도 그 난리를 쳐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그 돈 10만 원, 20만 원도 사실 되게 큰 걸 아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18만 원 벌려고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런 데다가 뭐 해서 뭐 공사를 하고 사람 받을 생각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되게 놀라웠던 게 이거 18만 원 받으려고 이렇게 나름 지네가 공사를 말도 안 되게 해놨지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거를 보고 생각했죠.
반성도 10만 원, 하고. 20만 원 이런 것들이 결국 작은 돈이 작은 아니다. 아. 그 진짜 딱 10만 원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또 1년으로 따지면 또 120이 되는 거고. 네, 또 뭐 그게 20만 원짜리가 되면 240이 되는 거고. 그렇죠. 큰 20만 거. 원도 참 크죠. 어떻게 한 달에 보면. 20만 예, 원. 큰 그냥 거. 쓰기도 쉽지만 모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네.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거의 뭐 짠테크 짠테크. 쪽으로 거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네. 짠테크도 진짜 6개월만 딱 하세요. 근데 6개월도 너무 길죠, 여러분. 너무 기니까 특히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친구 다 끊기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딱 한 달만. 한 달만 해보자. 예, 그리고 친구들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한 달 동안 나를 찾지 말아라. 음. 그렇게 한다거나 일단 그렇게 하면 몸에 조금 배이게 돼 있어요. 따로 가계부를 막 이렇게 쓰지 않더라도 네. 하게 돼 있고 네네. 그리고 뭐 집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팁인데요. 네. 집을 구한다 했을 음. 때 원룸보다는 투룸 같은 거를 투룸보다는 쓰리룸 요거는 이제 나중에 뭐 쉐어하우스를 하든 에어비앤비를 하든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원룸보다는 뭐 투룸 아니면 친구랑 같이 사는 거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조금 뭐 생활비를 아끼는 거 그게 제일 음. 중요하죠. 음.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너무 재밌고 일단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 에어비앤비를 할 때 뭐 지금은 코로나로 외국인들이 많이 오진 않을 거지만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으면 되죠. 그렇죠. 지금부터. 근데 외국인 친구들이 와서 내가 영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 공부도 하고 막 재밌게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돈을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여자들 너무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만 받는다고 옵션을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성만 에어비앤비 받는 거. 그것만. 여성만 받는다. 아니면은 그 신분증을 제출한 사람만 받는다.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해보라고 하고 싶고 그렇게 되면 또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이슈로 또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합법으로 하려면 이거는 뭐 약간은 합법이고 불법이고 그거 딱 경계에 있어요. 모든 게 사실은 다 그 경계에 있는 게 많거든요. 돈에 관련돼서는. 근데 이게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는 집에서 남는 방을 외국인한테만 빌려주는 거는 합법이에요. 합법이거든요. 명확하게. 네. 그치만 지금 에어비앤비 사이트 갔을 때 그렇게 합법으로 하고 외국인만 받고 신고하는 사람들은 저거 봤을 때 5%도 안 된다고 네, 봐요. 거의 없죠.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걸 뭐 이렇게 해서 불법을 저지르자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지금 에어비앤비가 되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 네.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월급을 생각할 때도 좀 다른 차원으로 네. 생각을 해야 되고 네. 내가 사는 집도 다른 차원으로 생각해서 이게 네. 영업장이 될 수도 있는 네, 영업장. 저희 집 영업장이거든요. 속된 말로 네. 영업장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사업장이 네. 될 수 있는 근데 또 제일 좋은 게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하세요. 뭐든 할 때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면 찾아오는 손님들도 기대치가 낮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도 저렴하게 안전한 집에서 여행을 할 수 있고 저도 네. 돈을 많이 부담되지 않게 벌 수도 있고 그 서로가 윈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지금 막 댓글에서도 유례 없이 지금 막 공감과 너무 와닿는다. 아, 그래요?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네. 말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마침 이 분위기를 타서 네. 시청자 질문, 네. 약간의 이제 시청자 질문을 네네네. 미리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들이 있어요. 네. 그 질문들을 한 4가지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걸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소비에 대한 질문들이었어요. 네. 길준경 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소소한 지출이 많이 쌓여 큰 카드값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네. 그쵸. 이런 지출을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이소에 보면 생활비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딱 10,000원 쓰기. 하루에 10,000원 쓰기를 뭐 학생들이 하루 10,000원 보통 쓰죠. 아, 넘게 쓰죠. 너무 뭐 커피 한 잔에 5, 6천 원이니까. 그런 거 지출을 그렇죠. 하면 안 되고요. 네. 그게 한 저는 시간이라도 처음에는 김밥에 딱 컵라면 먹고 그랬어요. 아, 네, 10,000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무지출 데이도 생깁니다. 오, 그러니까 미리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서 슈퍼에서 뭘 재료를 사놨어? 사놓고 그 다음 날은 진짜 참는 거죠. 아, 네, 그렇게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음, 그렇게 해서 헝그리 정신을 하루에 길러야 10,000원, 하루에 10,000원. 하루에 네, 10,000원으로. 네, 한 달에 30만 원. 이렇게 하니까 또 꽤 큰 돈은, 아니, 작은 돈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그렇죠. 근데 또 막 커피 사 마시고 하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죠. 네. 커피를 고기에다가 담아서 다니도록 하세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댓글 너무 웃긴데. 저 지금 그 유튜브 보면서 자리에서 옷 고르다가, 옷 고르다가 다 내려놓고 집 돌아가는 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죠. 바로. 무지출 데이 너무 좋더라고. 이미 하시는 분 많아요. 요즘에는 무지출데이. 다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게 다 방법이 다 있거든요. 네. 이미 이제 세상에 있는 네, 양님만 방법을- 지금 모르시고 아, 나만 계시네. 모르고 살았네. 생활비 당력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나만 모르고 살았는데. 3,000원도 아깝다고. 돈이 왜 없는지 여기에 이제. 아,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집이 있고 오피스텔이 있는데 오피스텔은 제 사무실로 쓰고 뭐 그 공간 임대업이라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등록해서 또 빌려주고도 하는데 거기에는 정수기가 없어요. 저희 집에 거 정수기는 딱 정수만 되는 한 달에 16,900원짜리. 보통 어른 들어가고 좀 3만 원 넘어가거든요. 근데 16,900원짜리 딱 정수만 되는 건데 오피스텔에는 그 16,900원도 지금 사실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떠다니죠. 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1리터 있잖아요. 가르침이 여기 있었구나. 저는 이렇게 실천하잖아요. 왜냐면 그 편의점에서 2리터짜리 사면 1,800원이에요. 그쵸? 삼다수 이런 거는요. 네. 메이커 있는 것들은. 네. 1,800원인데 1,800원이면 그게 10,000원 중에 지금 그게 5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버스비가 1,450원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1,800원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돈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방금 그 저기 시청자분도 네. 하루에 10,000원 사는데 그럼 교통비는 어떻게 해요? 같은 교통비? 이야기였어요. 하루 10,000원은 이게 교통비는 빼줄게요. 교통비는 카드로. 교통비는 카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네 이거. 교통비는 걸어 다닐 뻔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걸어 다녀도 처음에는 저도 걸어 다녔어요. 저희 치과가 저희 집 두 집에서- 코스거든요. 예, 두 코스라서 이 걷기도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에는 걸으면은 이게 또 걸을만 한 하는 30분 정도인데 35분 정도 걸려요. 여름엔 좀 더워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한창 때는 걸어 다녔죠. 이거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 막 시간이 훅훅 가는데 빨리 또 다음 질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네. 서혜선님이 질문하신 건데 월급에서 어느 정도를 매달 저축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몇 뭐 퍼센트? 사람들이 다 다르죠. 왜냐면은 네. 뭐 운이 좋아서 서울에 계신 부모님, 집이 계신 부모님 아, 집에서 살고 이런 정말 사람들은 좋죠.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원룸에서도 지금 원룸 뭐 월세 40만 원짜리 찾기 어렵죠. 맞아. 그렇고 40만 원을 해도 뭐 공과금 내고 어쩌고 50만 원이죠. 그럼 보통 월급이 한 200 정도로 생각하고 제 월급이 220이니까요. 그러면 뭐 50만 원 이것저것 그러면 진짜 50만 원, 70만 원 정도? 저축을? 네, 저축을 제가 쉐어하우스에 제 동생들한테는 그렇게 제가 요렇게 해라고 조금 도움을 주는 편인데 보통 200 초반대 친구들은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저금을 하면 조금 여유 있으면서도 너무 뭐 과하진 짜지 않게 살 수 네, 있다.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도 그래서 하고 뭐 네. 교통비도 하고. 근데 50은 일단 초년생이면 적금으로 넣고 20이나 30은 무조건 이제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를 투자성으로. 네, 투자성으로 하라고 하죠. 무조건 100%만 적금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하지 않고 일종의 포트폴리오네. 네,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한번 생각을 오.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그거에 맞게. 그래도 200에서 뭐 200 언저리 부분의 월급들은 한 네. 50에서 70 정도를 저축하는 게 그러니까 한 최소 50%는 50%보다는 절반 하면 좋은데 좋고. 좋은데 사실은 더 하면 더 좋죠. 네. 그렇지만 또 너무 젊은 친구들이 또 너무 또 막 힘들게 하는 거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말을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 좀 이제 이거랑 좀 유효할 수도 있는데, 네, 이가영님이 하신 질문인데, 네. 제 통장에 구멍이 났나요? 가계부를 써도 작심삼일이고 큰일입니다. 작심삼일 어떻게 막나요? 작심삼일 맞는 방법은 3일마다 작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제 별명이 3일이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를 3일이라고 부르는데 늘 작심3일이었거든요. 어, 3일마다 작심을 하면 돼요. 일단 그래도 이분은 작심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정말 포인트고 오히려 그리고 칭찬 포인트. 가계부를 너무 꼼꼼하게 쓰려고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결국엔 부담이 돼가지고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탁상 달력이나 큰 달력에다가 네. 오늘 쓴 총합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하루 10,000원 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 9,800원 썼다. 세세한 내역은 쓰지 말고 일단 커다랗게 오늘은 9,800원 이렇게 해서 총 소비. 네, 이번 주에는 예를 들어 뭐 65,000원 썼다.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숫자를 크게 적어놔야 돼요. 내가 얼마를 썼구나 이게. 근데 그러다가 보면 꼭 한 2, 3주 지나고 나면 주말쯤에 한번 크게 한번 지출이 큰 날이 올 거예요. 그때가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때가 오는구나. 요때를 조심해야 되겠다. 지름신이 이때 오는. 예, 지름신이 이때 오는구나. 그거를 또 잘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달력으로 가계부를 따로 이렇게 노트를 사고 가계부도 또 보면 7,800원씩 하거든요. 예, 그런 거 사지 말고 그냥 크게 탁상 달력이나 그런 데다가 보기 좋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재밌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네.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인데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해야 될까요? 같은 질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네. 여기 시청자 질문에 김보미 씨가 하신 질문인데, 네. 월세, 뭐 네. 고정 지출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계획대로 돈 모으기가 너무 힘들대요. 네. 그래서 모아둔 돈도 전혀 없고, 네. 그러니까 방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수입이 없고, 혹은 고정 수입이 있어도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내 생활비 빼고도 고정 지출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이럴 때는 어떻게 재테크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모아야 될까요? 그 너무 슬퍼요, 사실. 그쵸? 음, 그게 뭐 운이 좋아서 뭐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채로 대학을 졸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까지 뭐 일일이 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재테크 뭐 주식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박탈감 느껴지는 게 굉장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치만 저는 되게 긍정적인 게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질문 신청할 정도가 됐다면 굉장히 마음은 있다는 거거든요. 발자국 나섰다. 네, 나섰다. 이미 집을 나섰고 그러면은 일단 작게 시작하세요. 5만 원이라도. 네. 이런 식으로. 네, 5만 원이라도. 그러니까 그리고 먼저 저금을 일단 조금 남는 돈 저금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금하고. 일단 저금해 놓고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저는 차라리 그냥 우량주로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지금 얼마죠? 한 7만 얼마 8만 안 갔나요 아직? 제가 7만 6천 원인가 아마 있을 건데 그런 거를 그냥 왜냐면 7만 6천 원 그거 모아봤자 안 되는데 차라리 뭐 그러니까 망할 일이 없는 회사.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뭐 5만 원대, 뭐 3만 원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씩 사면서 그러니까 돈이 조금씩 남을 때마다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화장품 사고 싶다. 그러면 화장품 주식을 사는 거죠. 아모레퍼시픽이라거나 LG생활건강, 한국폴마 같은 거 지금 또 살짝 내렸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산다거나 기분을 약간 이게 주식을 하는 게 그리고 그 뭐 주식을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그렇게 뭐 회사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제가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 삼성전자가 사라지겠습니까? 저가 사라질 수 있어도. 그러니까 그 5만 원 작은 돈일수록 오히려 저는 뭐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그러니까 근데 또 코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자잘한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면 삼성이나 하지 말고. 네, LG전자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 진짜 뭐 스타벅스 주식이라거나 그러니까 스타벅스를 마신다면 스타벅스나 뭐 나이키, 뭐 코카콜라, 뭐 테슬라 너무 비싸죠.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사면 훨씬 더 그 재미가 생길 거고 그러면서 그냥 감각을 익혀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일이 잘 터져가지고 조금 돈이 크게 들어왔을 때 이제
훨씬 더 돈을 불려나가기 쉽지 않겠나 하는 거고, 또 이런 분들 지금 돈이 없다, 너무 고정비 많이 들어간다, 써야 될 게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사이트 잡을 만들어야 돼요. 블로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아니면 내가 가진 기술, 별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내가 뭐 PT를 좀 잘한다? 뭐 PT를 잘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 뭐 파워포인트 뭐 강습 같은 거 그 탈잉이나 뭐 그런 사이트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올려보는 거예요. 한 시간에 뭐 15,000원. 또 에어비앤비도 제가 권하는 이유가 에어비앤비 내가 해보니까 나 안 맞던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에어비앤비 그 로직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탈인 같은 데 보면 뭐 에어비앤비 뭐 강의 어떻게 하는지 도와드립니다.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1대1로 가르쳐 드립니다. 1시간에 2만 원. 그렇게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머리를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까? 내가 돈이 만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그게 만 원이 결국에는 저 에어비앤비 강의 저 사람이 되게 잘 가르쳐 주더라 하다 보면은 또 그 입소문이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지금 나는 이게 너무 지금 최악의 상황에 태어났다. 우리 부모님 돈도 없고 막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일단 어떻게 그럼 돈을 만들 수 있을까를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 원 한 장이라도. 네. 좋습니다. 뭐 술 마시고 싶으면 진로를 사면 되겠네요. 그쵸. 지금 진로 하이트 지금 들어갈 때죠. 매수 타이밍이죠. 카링님?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하나라도 사서 가지고 있어야겠군요. 주식을 산다는 것도 사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거를 만 원을 놓으면 10만 원으로 돌아올 거야 같은 그런 막연한 그런 부푼 기대 때문에 네. 오히려 더 막 어려워하고 오히려 더 막 그쵸.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저축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내가 이걸로 해서 이제 주식이 흘러가는 흐름을 안다. 뭐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내가 뭐 대박을 칠 거다. 이렇게 하면 필패죠. 네. 역시 좋습니다. 뭐 되게 길게 또 용돈으로라도 그쵸. 뭐 국비로 공예 가르쳐 주는데 그거를 배워서 스토어팜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요새 여러분 유튜브 뭐 신사임당 제일 유명한 게 신사임당 유튜브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 돈 많이 버신 분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처음부터 열심히 하신 분이고 그거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도 우리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전에 양치를 3분 동안 꼼꼼하게 하고 치식까지 해라. 시간 특수를 해라. 그래도 솔직히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고. 어렵죠, 네. 진짜. 야식 먹지 말고 하루 뭐 30분 걷고 해야 건강에 좋다.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안 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내가 스토어팜을 해볼까? 블로그를 해볼까? 그게 다 빨리 가는 방법이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면 돼가 가장 빠른 방법인데 시작을 하는데 많이 조사를 해보고 네, 그렇죠. 시작을 일단 하는 거죠. 일단 에어비앤비 내가 잘 모르지만 한번 그 사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그 가입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타링이라는 사이트에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수업을 가지고 올렸을까 해서 타링에 가입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우리 지식을. 그 방금 말씀하신 탈잉. 네, 탈잉. 탈잉이라고 탈잉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막 뭐 숨고. 네, 숨고도 있고. 플랫폼 이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탈잉, 숨고. 뭐 이제 강연이나 뭐 자기 그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네, 그런 사이트도 유명한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니면은 뭐 나중에 다음에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에어비앤비에 게스트로서 한번 이용도 해보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그런 것도 있으시고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오피스 공유 사이트도 있어요. 공간 임대 사이트,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지금 어떻게 막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 그걸 조금 관심을 가지면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각자의 이제 그 상황이 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이제 오늘 하나하나 막 고민 상담을 해줄 수는 없으니 네. 살짝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전 미팅을 할 때 1년에 600만 원 모으기 네. 같은 어떤 문장을 두고 이야기를 조금 한 적도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에 50만 50만 원이면 600만 원 그냥 1년에 600만 네, 원. 그냥 은행에만 넣어도 600만 원이 생기는 건데 네. 50만 원씩 넣으면 네. 근데 지금 그것도 좀 힘들어 보이는 분들도 막 그럼 한 달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네. 그렇게 해서 5년 한 달에 10만 원, 뭐, ETF. 그러니까 뭐 한 주식 사기에는 예를 들어서 테슬라 사기에는 내가 돈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들어간 ETF. 그런 거를 사는 거죠. 네, 그런 상품을 사는 거죠. 그리고 ETF가 뭔지는 또 스스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남이 가르쳐 주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뭔지, 그러면 ETF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를 잘 찾아보시고 10만 원씩 저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뭐 펀드의 일종인 네, 그리고 일종의 네. 그런 거죠. 주식을 뭉쳐져 있는 것들을 사는 거죠. ETF.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짠테크 얘기했고 뭐 돈을 조금씩 모으는 방법, 안 쓰는 거 결국은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오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소득이 월 소득이 네. 어떻게 되시죠? 저는 공개하실 수 있나요? 네, 이번 달에 한 700만 원 정도 벌었더라고요. 한 달에? 네. 와. 네. 그래서 제가 각자의 자리에서 박수를 네. 한 달에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988만 원인가? 한 달에? 988만 원. 네. 와. 그게 제가 1년 6개월 됐을 때. 지금 그 댓글 쓰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약간 지금 허무하실 것 같아요. 아까 월급 220만 원이라고 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서 따라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보세요. 너무 놀라운 게 그 1년 6개월 됐으니까 된 거고 그 전에도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방식은 제가 똑같아요.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루 10,000원 벌기로 시작했어요. 주식을. 시드도 좀 작았고 그냥 2, 3%만 먹고 나와야 되겠다. 10,000원만 벌어서 왜냐면 부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번 돈으로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그거 따라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밥 사면 하루 10,000원이잖아요. 그 10,000원 내 돈을 쓰지 말고 그럼 주식에서 나오는 돈을 써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돈 모으는 거는 저는 저금 안 하거든요. 전 나이가 많고 이제 뭐 빌라 조그만 것도 하나 있고 하니까 뭐 아파트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무조건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해요. 다 주식을 하거든요. 예, 적금은 하지 않고 주식을 하는데 시드가 커지면 1, 2% 돼도 그 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근데 또 제가 또 주식을 또 어떻게 그렇게 지금은 잘 하게 됐어요 하는데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고 돈 잃으면서 계속 물리면서 돈 더 물 타고 회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 뭐 너무 무섭다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뭐 제가 샀던 것들이 뭐 다 뭐 LG 나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망할 건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걸 못하죠. 그렇죠. 마음이 닳죠. 네. 그래서 10,000원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에어비앤비도 처음에 1박에 10,000원 했어요. 방 하나에 저는 나중에 거실에 자면서도 손님들한테는 10,000원에 진짜 최고의 서비스를 내가 대접하자. 근데 10,000원 벌려고 어느 순간 뭐 이불 빨래 하다가도 내가 10,000원 벌려고 왜 이러고 있나 생각 들지만 이 10,000원짜리 귀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10,000원 쓸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쓰고 그리고 뭐 주식도 10,000원 벌기로 하자. 그렇게 해서 경제신문 맨날 읽으면서 공부했고 그 10,000원이 결국 모여서 이렇게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제가 뭐 1,000만 원 이렇게 벌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시드가 커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이렇게 됐고 네 눈덩이까지는 아니고요. 아직도 뭐 연소득 480에서 이 정도면 뭐 눈덩이. 그쵸. 굉장히 눈사태, 기적적인 일이죠. 한사태 정도. 저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많이 버세요, 여러분. 기회가 생기면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하고 네.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삶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초반에 또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부자들은 좀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드라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자들은 막 나쁘고 못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은 그 수부들이 참 나이스하더라고요. 나이스하고 그렇고 예. 역시 돈이 최고다.
최고라까지는 말 못해도 뭐 세 손가락 안에 든다. 대선파. 네, 있으면 좋은 거다. 대신 돈을 쓰는 법도 이제 우리가 배워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잘 쓰는 법도. 그래서 다음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돈이 도대체 뭘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연소득 480에서 월소득 480 이상으로 네. 지금 이루어내셨는데 네. 경제적인 능력을 네.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떤 자유가 왔고 그 네. 자유가 주는 의미가 또 뭘까요? 그렇게 돈이 주는 여유가 사람을 사람을 왜 알게가지고. 나이스하게 하는지 뭐 알 것도 같지만 네. 아, 그리고 제 경제신문은 저 그냥 저희 회사에서 매일 경제를 보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 회사 신문을 보고 제가 따로 경제신문에 사서 보진 않고요. 회사에 있는 걸로 보는데 그게 매일 경제예요. 근데 매일 경제가 좋다, 경제면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치면은 잘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리고 돈은 사실은 돈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제가 오늘 또 강연비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소품 하나하나들 지금 여기 나오신 계신 분들 다 우리 돈 벌기 위해서 이제 돈으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 책들도 사실은 다 근데 저는 참 작가님들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 책 하나 쓰면 작가분들한테는 보통 10% 정도 떨어지거든요. 인세가 10%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돈독하게 하나 팔아도 저한테는 1,400원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1,400원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작가들이 굉장히 모든 지식을 쏟아내요, 여기에. 모든 걸 걸어 쓰거든요.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는 정말 그 사람의 모든 정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책을 봐야 한다. 오늘부터 돈독하게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돈이라는 게 너무 멀리 있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심심한 진리지만 제가 지금 돈 어떻게 지금 예전에 뭐 월급 뭐 200만 원 벌 때 지금 어떻게 뭐 600만 원, 700만 원 벌어요? 그때보다 세 배 더 일해요.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일 많이 하고 그리고 제 매주 지금 글도 쓰고 있죠. 또 다른 책도 준비하고 있죠. 직장 계속 다니고 있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또 저 이번에 후배가 나온 책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세계의 모든 말이라는 이런 책도 제가 또 열심히 홍보해주고 있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서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돈이 예전보다 많이 번다는 거죠. 확실히 예전에는 뭐랄까 그 이상한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예술가적 그 네. 정신으로 네. 예술가 정신도 사실 필요해요. 돈을 좀 멀리한 네. 그러니까 일부러 좀 네, 멀리 일부러 멀리했죠. 돈은 좀 너무 속물적이고 나쁘고 드라마 보면 다 무슨 나쁘게 나오고 하니까 나쁜 건 줄 알았죠. 근데 돈은 좋은 거였어요. 저 아무도 돈이 좋다고 저한테 가르쳐 준 적 없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다 뭐 200만 원, 100만 원 벌어서 저를 키우셨고 주변에 부자 만날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돈은 좋은 겁니다. 좋게 쓰면 되고 우리가 잘 쓰는 법을 이제는 일단 벌어야지 연구를 하지 않겠어요. 쓰는 법을.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정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잘 쓰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봅시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네네. 네. 지금 근데 타이밍은 좋습니다. 지금 템포는 좋다고 네. 생각해요, 저는. 네. 짠테크도 거쳐서 네. 지금 뭐 주식, 비트코인까지 거쳐서 네. 지금의 현재의 김양이 네. 되셨는데 네. 재테크에 네.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네. 사전에 하신 질문들이. 네.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좀 부셔볼까 하는데. 네. 하루 몇 시간 주무시나요? 요거에 대한 답해드릴게요. 제가 네. 제일 많이 돈 막 많이 벌고 막 거기에 몰두했을 때는 4시간 정도 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자고 지금 6시간을 자려고 하는데 한창 때는 4시간 반 정도 잤어요. 그 정도 자면서 그 나머지 20시간은 다 경제활동에. 경제활동을, 네, 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1,000만 원 이렇게 벌어도 과연 내가 무엇을 뭐 확실한 뭐 내가 한강변에 아파트를 가겠어 이런 게 없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6시간 자고
이 정도 벌고 뭐 음. 조금 이제 또 제가 뭐 하려는 사업 같은 거를 이제 연구를 해볼 생각이에요. 어, 좋습니다. 재테크에 대한 질문, 사전 질문하신 분들 네, 하나씩 좀 해볼게요. 네, 공씨라는 분이 아까 전에 막 댓글에서도 막 보이셨는데 아, 네. 도대체 주식, 비트코인 같은 짜증나는 것들 말고 돈을 어떻게 부풀릴 맞아, 수 있을까요? 맞아, 그거 봤어요. 네, 짜증나는 것들. 네, 근데 짜증 난다 그러면은 음. 그 누구나 주식 코인에 두각을 나타내고 재미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근데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 딱 이거예요. 근로소득. 음, 직장 다니는 근로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 그다음에 투자, 뭐 음. 주부코예요. 주식, 부동산 코인, 주부코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이게 보통 크게 세 개인데 나는 이런 투자가 안 맞다 하시면은 내 근로소득, 내 몸값을 높이는 거죠. 그게 아. 사실 제일 좋죠. 저처럼 피곤하게 일 여러 가지 안 해도 되고 어, 지금 저 같이 다니는 제가 이제 돈독한 트레이닝 중인 우리 친구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몸값을 이번에 연봉 40% 올려서 연봉 이직했어요. 이직.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죠. 음, 젊고 내가 어떤 거에 내 직장이 그렇게 점프가 되는 거라면 본인 능력을 키우는 거. 어, 그런 게 제일 좋죠.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10,000원짜리 벌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자기 그 메인 잡에 충실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음. 좋습니다. 본인 몸값을 올리면 해결할 수 네, 있다. 네, 어느 정도는. 네, 다음 질문은 강나영 님이 하신 질문인데요. 네, 작년부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네. 막상 하려니까 음. 손해본 이야기도 많고 뉴스에서 막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미뤄두고 있다. 네,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단기적으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습관을 좀 가지고 싶은데. 이미 이분은 너무 잘 질문부터가 단기적인 게 아닌 난 장기적인 습관을 가지고 싶다. 이분은 그냥 지금 하셔도 지금 마인드가 좋기 때문에 잘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 화장품 둘러보시고 화장품 뒤에 보시면 제조사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제조사 판매사. 그것들이 다 종목에 있어요. 그럼 내가 마시는 커피, 내가 쓰는 식용유,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어떤 옷의 브랜드를 좋아한다. 이번에 가전을 했는데 나는 어디가 좋더라. 그런 거를 차곡차곡 사시면 돼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하면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아주 그냥 주식의 이제 어떤 진짜 기초적인 이야기들만 숙지하고 네. 그냥 진짜 기본 룰만 숙지하고. 저는 룰도 모르고 시작했어요. 근데 아. 룰도 모르고 어쨌든 간에 어플을 깔고 내 돈을 넣은 순간 자동으로 공부가 돼요. 처음부터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책 이런 것들 보고 해서 언제 그걸 시작하겠어요. 일단 내 돈을 넣어보세요. 자동적으로 공부가 됩니다. 일단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항상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쵸. 주식해서 잘 된 사람들은 주식 되게 권하거든요. 저는 주식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일했던 아르바이트 했던 치과 원장님이 주식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늘 우리한테 주식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돈 없지만 호기심에 깔았던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시간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이 많이 내려왔을 때 저는 돈이 조금씩 모으고 있었고 바로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차고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다음 질문인데요. 네. 몇 가지가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좀 점프를 하면서 질문을 고르고 있는데. 네. 여기 어떻게 하면 연봉 40%로 점프할 수 있는가? 대단해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십니다. 급하게 한번 모셔볼까요? 어떻게 했나요? 근데 보니까 자기도 이직 많이 고민했을 때 엄청 열심히 알아보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알아보고 면접 다 가고 그렇게 해서 본인을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일단 시도를 했기 때문에. 연봉 협상으로는 40% 올리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이직으로는 조금 그렇죠. 가능할 이직. 수 있죠. 예. 특히 이직으로. 스타트업 신들은 그런 것들 많거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사실 준비된 질문들이 네.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또 질문해서 답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네.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네.
이수민 씨 질문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네. 제대로 돈을 모으려면 배포 크게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 우량주 위주로 소액 정도를 가지고 있고 100만 원에서 2만 원, 200만 원 정도를 가끔 구매하긴 하지만 잃으면 너무 속이 쓰릴 것 같아서 조금씩만 사고 있어요. 네, 그게 개인 성격인 것 같고, 근데 음. 저도 지금 생각하는 게, 뭐, 소액으로 안전하게 하면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맞아요. 리스크가 크면 또 크게 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몫인 것 같고, 야수의 심장. 네, 저는 이제 야수의 심장을 한번 가져보려고요. 왜냐면 아. 제가 이제 10,000원짜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2년 왔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야수가 이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더, 네, 저는, 네, 조금 이번에 크게 이제 들어간 종목이 있고요. 그걸로 한번 제 인생 한번 역전해 보려고 하는데, 지켜봐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그 뭐야, 뉴스레터에서 지금 기고도 하시잖아요. 네네, 어피티 뉴스레터라고 해서, 어피티 무료, 머니레터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공부했었거든요. 아침에 늘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그거 보면서, 경제 이야기들 공부하고 했었는데, 진짜 거기에 제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2년 만에. 2년 네. 1년 거의 1년 반 만에. 네. 덕업일치 같은 네, 아주 개인적으로 감회가 성덕. 새로웠죠. 네, 성덕이 된 거죠, 성덕이 진짜. 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계속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네. 주상원 씨가 한 질문인데 네. 재택근무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 재택근무가 아니고 재테크로 일을 하고 싶다. 되게 웃기게 써놨네요, 이거. 쓸데없이.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재테크를 시작하는? 일단 증권 계좌를 일단 파시고요. 그리고 그냥 뭐 재테크 기본서 같은 거 있어요. 뭐, 제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재테크 기본서들이 딱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해할. 네, 뭐 오늘부터 돈독하게도 거기에 들어가고 기본서죠. 네. 그런 것들 보면서 대충 감을 익혀서 일단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짠테크부터가 사실 재테크죠. 일단 버는 방법은 안 쓰거나 소득의 사이즈를 넓히거나 딱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죠. 꼭 투자만이 재테크는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투자도 돈이 있어야 하죠. 그 밑에 질문이 이제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전경숙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네. 재테크 중에 주식으로 단기에 실력이 쑥쑥 쌓이는 방법이 뭘까? 나도 알고 싶네. 그러면은 일단 뭐 유튜브에 유튜브에 너무 요새 많거든요, 주식. 진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단타라고 말하는 뭐 빨리 사고 파는 법을 하고 싶다 그림이라고 있어요. 주시고 그분이 실력 있으신 것 같고 아니면 뭐 동강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사이트를 많이 주죠. 그런 걸 본다거나 뭐 삼부자 TV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 보는 거고 3부자는 김인데 3프로 TV 이런 것들을 그냥 네.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네 뭐 부동산에는 뭐 후랭이 TV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거를 계속 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하긴 요즘에는 오히려 정보가 진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진짜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될지도. 네, 그리고 제가 친하신 분이 효라클님이라고 오늘의 주식이라는 책도 쓰시고 그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그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꼼꼼하게 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낮다고.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다고. 공부를 안 하죠, 사실. 그냥 당장 막 상한가 치는 걸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지.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가는 방법은 없다. 빨리 가는 방법도 기본이 돼야 빨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가는 방법은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걸 이제 2년쯤 했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려는 거고, 기본 이게 있으신 분들은 되겠지만, 아무튼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이라도, 뭐 10,000원이라도, 막 네. 이런,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막 산발돼서 네, 질문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네, 마무리 단계로 지금 넘어갈 네, 텐데요. 네,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1년에 600만 원 모으기 같은 문장. 네, 만약에 그걸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네. 1년이 딱 지났어. 네. 600만 원 모였어.
그럼 그걸 그다음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 50만 원 저금했잖아요. 그냥 적금으로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도 안 주죠, 사실. 네. 뭐 1점 몇 프로 됐는데, 뭐 그러면 돈이 얼마죠? 뭐 600이면 예를 들어 600, 뭐 6만 원, 600, 612만 원, 뭐 612만 원 됐잖아요. 네. 그럼 그거 612만 원 그대로 또 다시 어디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걸로 아, 또 뭐 했으니까 또 어디 여행 가고 하면 쓰면 안 되고, 음. 그 돈 다시 또 그대로 모아서 불리고 해야지 그게 복리 마법처럼 쌓이는 거거든요. 눈덩이처럼. 그래서 돈을 모으는 길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600만 원,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시작해서 네. 뭐 여기 뭐 시청하시는 분들 혹은 여기 계신 분들 1년에 600만 원 모았어. 네. 그걸로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당연히 할 수 있죠. 600만 원을 딱 들고 이제. 네, 600만 원도 크죠. 음.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모으기가 안 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여유가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1년도 잡지 말고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짧게 끊어서 뭐 한 달에 어쨌든 간에 내가 돈을 모은다 라고 계획을 세워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을 모은다. 거의 이제 뭐 멈췄나 마지막 봐요. 방송이 멈췄나 보다. 음, 문제가 있나요? 괜찮다고 하시네요, 또. 네. 개인적인 뭐 인터넷 연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공신님. 좋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는데 나는 왜 돈이 없을까라는 네. 이 질문에 답을 제가 알고 있어요. 나름의 대답을 해주시나요? 나는 왜 돈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돈에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요. 저도 제가 돈이 없었던 이유는 제가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돈에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지금 도수 치료를 받고 왔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내가 너무 열심히 편집을 하는 바람에. 근데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나아질까요? 이렇게 하니까 몸도 자꾸 관심 가져주고 자꾸 만져주고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늘 그냥 통장 열어보고 내 돈 얼마 남았나? 내 펀드 1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지금 얼마 됐나? 계속 가보고 그 관심. 그리고 괜히 돈 지금 살 것도 아니지만 네이버에서 뭐 어디 부천 시청에 오피스텔 쳐가지고 그 가격대 계속 쳐다보고 그러면서 관심을 가다 보면 분명히 그 훨씬 더 시기가 내 것으로 되는 시기가 빨라질 거예요. 네.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라.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요? 네.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는데. 얼마씩 모을 건데요, 이제 한 달에? 이 약속을 하고 갑시다. 일단 저도 그 작가님이랑 비슷하게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고정 수입부터 어떻게든 조금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어떻게든 뭐 해결을 해야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그걸 토대로 사실 저도 이 카메라 감독님이랑 같이 살던 그 룸메이트로 살면서 에어비앤비도 돌리고 월세도 줄이고 막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꽤 이제 이상한 짓은 아니구나. 해볼 만한 일이구나. 그쵸. 시도해볼 만한 일이구나 같은 걸 좀 느꼈고 뭐 나름대로 저도 뭐 주식에 이제 일정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면 주식으로 좀 옮겨놓고 큰 돈은 좀 안전 자금 50대 50으로 하세요. 왜냐면은 뭐 다들 저는 위험을 좋아하지만 뭐 나중에 결혼도 하셔야 되고 하니까 50대 50으로 너무 또 몰빵하지 마시고 너무 몰빵하지 마라. 아유, 감사합니다. 뭐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유익하고 좋았다.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실천에 조금씩 옮기면 될 것 같다. 근데 사실 너무 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 한 이야기. 다 당연한 근데 이야기죠. 이걸 실천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인생에 딱 새로운 내가 나를 바꾼다는 생각으로 6개월만 딱 해보세요. 6개월만. 그럼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더 재밌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벌써 이제 시간이 감사합니다. 많이 지났어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느낀 점이
부자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네, 부자 생각하는 부자. 맞아요. 사실 저는 부자 축에도 못 들죠. 음. 저는 사실 부자라 저한테는 너무 부자 선배인데 네. 저한테는 너무 부자신데 그런데 지금 돈 걱정하지 않는다. 네, 그게 정말 큰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목표를 높이 세우지 마세요. 음. 네, 그래서 막 뭐 좋은 차를 타야 돼, 뭐 좋은 집을 사야 돼, 음. 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이런 말들도 좋은이라는 단어도 되게 너무 격차가 심하잖아요. 네, 진짜. 그렇죠. 전 김밥만 먹어도 저희 집 빌라 아주 좋아합니다. 좋은 집이다. 네, 음. 저한테는 좋은 집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우습겠지만. 모를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식으로 좀 네.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뭐 네. 이런 생각이. 목표를 높게 잡지 마라. 그래서 뭐 진짜 아까 얘기한 1년에 600만 원 모으기 네. 뭐 이런 얘기라던가 네. 이런 게 훨씬 더 뭐 본인 상황에 맞게. 그쵸. 네.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딱 내 상황에 맞게. 자기 기준 찾기 네, 네. 같은. 그리고 당장 실천하기 같은. 네. 좋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이제 시작할 때도 작가님을 소개하면서 아주 가까이 있는 네. 부자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선배 같은 사람이다 네. 라고 소개를 했으니까요. 아주 조금씩 하루하루 습관을 고쳐 나가면서 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네. 당장 내일 모레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네. 뭐 이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아니요. 네, 봅시다. 좋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뉴스레터도 보시면서 음. 이런저런 공부를 계속 차근차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네. 마지막 질문까지 마무리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강연이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이제 알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도 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아주 실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주에는 아주 내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방금 얘기한 뭐 기준 같은 것, 네.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니까요. 다음 네. 주에도 많은 시청 바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쪽 카메라 보고 네. 인사하고 끝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린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네.